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이 카카오 지도는 제가 지금 현재 드론을 위해서 전용으로 즐겨찾기를 해놓고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과 그다음에 가본 곳들을 이렇게 지금 즐겨찾기를 지역별로 다 찍어놨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룹 공유해서 이 링크를 이 영상 밑에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클릭해 들어가셔서 구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즐겨찾기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켜보실 수 있고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갖고 계시면은 드론 비행하시는 분들한테나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하고 있는 것 중 프로젝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금 현재 FPV 드론으로 최초로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 전문 산악인이신 지맥 대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도움 속에서 리딩 속에서 여기를 가보면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토항성 폭포를 이제 SBS의 협업 속에서 비행 승인을 받아서 찍었던 FPV 영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YTN의 도움 속에서 대승폭포를 올해 또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산, 월간산의 도움 속에서 저희가 설악산 국립공원과 협업 속에서 공식적으로 협업 속에서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받아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21세기 김정호 같은 의미 깊은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지맥 대구님과 그 다음에 드론 K, 득현님과 함께 같이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FPV 영상을 찍고 드론 K님과 지맥님은 센서 드론 매빅3를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찍은 영상들이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과 YTN, 그 다음에 월간산 이런 데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도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제 토항성 폭포를 가서 이제 찍었었는데 저는 정말 이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때 이제 완전 설악산의 매료가 됐던 건데 국내에서 가장 멋있는 폭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토항성 폭포에서 FPV를 여기 전망대에서 쭉 날려가지고 한 2km 갔다 와서 찍었던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찍었던 영상이 여기 대승폭포, 여기가 국내 우리나라 3대 폭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날려가지고 쭉 갔다가 여기 실폭포까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장수대 펜션을 다시 찍고 다시 돌아오는 영상을 최근에 올렸었죠. 그러면서 이때 설악산에 어떤 비가 온 다음에 바로 다음날 연차 내고 갔었던 건데 정말 멋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설악산을 설명해 드리면 이 능선을 따라서 이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이쪽 속초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을 외설악이라고 하고요. 이쪽 안쪽에 이 두 계곡 사이에 있는 쪽을 내설악, 그 다음에 이 대청봉 아래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남설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계령 휴게소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외설악, 그 다음에 내설악, 그 다음에 남설악이라고 크게 조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여기 남설악에 있는 등선대, 제가 최근에 영상을 2개 올렸었죠. 여름편, 가을편을 올렸었고 오늘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찍었던 이쪽의 부분들을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토항성 폭포를 작년에 처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대승폭포를 찍고 그 다음 찍었던 데가 여기 바로 울산바위입니다. 여기 울산바위에서 찍었고 여기 보시면 개조함이라는 이 절의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쪽 위쪽에 있는 서쪽봉, 울산바위 서쪽봉을 찍으면서 비너스 길로 올라가고 있는 그 암벽 등반가들도 우연히 찍었었죠. 그 영상들과 그 다음에 이 위에서 FPV를 찍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찍었던 것들은 여기 이제 백담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백담사까지 이제 차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내설악이죠. 백담사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등산에서 올라가서 봉정암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봉정암이라고 있죠. 와,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6시간 동안 이제 올라갔던 건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봉정암에 앉아서 신라시대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벽에 앉아가지고 여기 용화장성 이 능선을 찍었었던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봉정암에서 이제 쭉 다시 한번 밤에 올라가서 그 봉정암 영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힘들게 밤에 다시 올라가서 소청봉을 지나서 여기 중청봉에 있는 중청 대피소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대청봉에서 아침에 일출을 보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신선대 신선봉이라고 하죠. 여기도 참 경치가 좋아요. 이게 쫙 장벽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제 드론을 날려서 쭉 찍고 다시 돌아왔던 영상들이 바로 여기 신선봉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쭉 다시 돌아왔던 거고
또 그다음 주말에는 이번에는 인제 이쪽 신흥사 쪽을 통해서 다시 신흥사에서 물론 울산 바위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왼쪽으로 가면은 인제 여기 비선대라는 쪽에서 금강굴이 있는데 이쪽에서 샛길로 빠져 가지고 암장 허가를 받으면은 비법정 탐방로로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요즘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이 토막봉, 제가 여기 서서 인제 빙글빙글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앞에 형제폭포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제가 찍으면서 이 금강굴까지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담았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막봉에서 드론을 날려서 FPV를 날려서 쭉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상. 그다음에 이 반대편에 앉아 가지고 이 설악골 쪽 반대편에는 이 왕관봉이랑 희야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능선이 상당히 날카롭죠. 이런 거를 그래서 리치 서핑이라고 해 가지고 제 드론을 여기서 날려 보내 가지고 이쪽에서 쫙 다이빙하는, 그다음에 능선을 따라서 훑는 리치 서핑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오세암이라는 되게 인상 깊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백담사에서 올라가서 이 오세암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풍경을 이쪽에서 찍었었는데 정말 멋있었죠. 그리고 이 앞에 망경대라는 큰 절벽이 하나 있는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상을 이제 쭉 찍으면서 이 앞에 바라보이는 이 천왕문 쪽을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출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게 용화장성의 어떤 능선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봉정암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쪽을 제가 이제 천왕문을 제가 찍었던 곳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남설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흘림골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흘림골, 여신폭포, 등선대. 그래서 등선대에서 가을평과 그다음에 여름표를 동시에 올렸었는데 여기가 정말 뷰가 멋있습니다. 여기가 만물상이라는 그런 산맥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등선대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등선폭포,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주전폭포, 시비폭포,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어요? 쇼츠 중에 30초 만에 저기 가볼까 해서 이 사이로 너무 멋있는 게 뭔가 보인다 해서 갔다 왔던 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봉우리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서서 이제 아바타로 한 30초 만에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영상을 최근에 쇼츠로 올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주정골,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자이 PB로 이제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요 앞에 보이는 이 능선들을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성국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가지고 다시 한번 훑으면서 했던 거가 오늘의 영상 소개시켜 드릴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이제 설치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점을 해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여기 끝천까지 한 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청대피소랑 설악산 대청봉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한 루트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자연훼손은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경관이 그렇게 뭐 여기는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좀 평범한 곳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올라간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케이블카가 연결되면 여기서부터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점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순간 봉정암 가기도 정말 편해지고 여기서 하산하면서 이걸 구경하면서 내려오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장애자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하산은 아무래도 좀 쉽잖아요. 어쨌든 피로도가 낮으니까.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도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누려야 되잖아요. 저희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저는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얼마 전에 착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케이블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알랑왕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오히려 더 경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쪽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찍었던 등선폭포에서 내려오면서 이 오색 약수터까지 가는 길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